목이 없네요, 이중턱에. 와. 감독 엿보입니다. 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긴축 예고. 같은 얘기도 이 집에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귀의 빡종원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 컨텐츠를 이 촬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고 제 주변 분들도 하도 물어보시길래 아예 그냥 컨텐츠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바로 어떻게 살을 뺐느냐입니다. 제가 사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살이 찌지 않았었어요. 선배도 기억하시지 않나요? 저 처음에 입사했을 때 같이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날씬했습니다. 그쵸. 늦은 시간까지 강도 높은 마지막 조사를 피의자들은 장애인들이 가격이 비싸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2011년쯤부터 살이 찌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이제 또 30대 넘어가고 하면 아저씨 되면서 뭐 배도 좀 나오고 뭐 한 10kg, 15kg 정도도 찌고 뭐 이런 분들이 주변에 워낙 많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부터가 잘못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찌셨는데요? 제가 키가 이제 175입니다. 최고 많이 피크를 찍었을 때 135kg이 나오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135kg까지 갔다 125까지 살짝 뺐는데 이게 더 찌지는 않았어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가 약간 이 좀 등치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찌니까 이때부터 이제 잔소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살찌고 오라고 어디서 입금 받았냐,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경각심을 못 가졌어요. 왜냐? 먹고 싶은 욕구가 더 셌거든요. 집사람이 잠들었을 때 제가 몰래 냉장고를 열고 꺼내 먹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뭘 먹느냐? 단 거, 설탕 많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탄수화물 위주. 새벽 1시, 2시에 몰래 나와서 밥에 카레 비벼서. 왜냐? 밤에 식욕을 못 참겠더라고요. 점심은 한 끼 정도 안 먹어도 뭐 배는 고프지만 지금 막 입에 뭘 넣어야지라는 생각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서 참을 수가 있었는데 이 밤이 되면 11시 이후부터 정말 이 제가 스스로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식욕이 몰려와가지고 이걸 야식 중독이라고도 하던데 여보, 내가 왜 먹지 말라는데도 이렇게 라면을 끓이나요? 캐빈에 왔기 때문이야, 모든 것은. 다음부터 이제 캐빈에 오면 안 되겠다, 그치? 다음부터는 캐빈에 낮에 오지. 낮에 와서 점심 먹고 저녁을 패스하고. 이 무렵부터 시청자분들이 간간히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누군지 몰라요. 익명으로 메일을 보내는데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어쩌다 이렇게 살이 쪘냐? 다시 옛날로 돌아오셔라. 이런 메일을 제가 좀 많이 받았어요. 이러면서 이때 든 생각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기자니까 TV에 나와서 뉴스를 설명하는데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된 제가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동료 기자분들이 선후배 할 거 없이 자기 관리를 왜 안 하냐는 말이 이렇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다이어트를 결심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 실패를 했죠. 저녁을 안 먹었어요. 원푸드 다이어트 하다 못해 삭센 다이어트 10kg 빠진 게 15kg가 찌더라고요.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미국에를 이제 제가 갔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연수 1년을 했고 바로 이어서 특파원 3년을 하면서 총 4년을 제가 미국에서 지냈는데 우리나라는 원단값이 비싸서 그런가? 큰 옷이 별로 안 나와요. 양복도 빅사이즈 옷 파는 데 가서 샀거든요. 여기 갔다 김준현 씨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 양복을 맞추시는 그 사장님한테 굉장히 굴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앉으면 바지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 엉덩이까지 다 보이죠? 막 이런 체형 가지신 분들 특징이에요. 배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막 거침없이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미국은 어떠냐? 3X를 아직까지가 어느 옷가게를 가나 다 있으니까 옷을 구하기가 쉬워요. 이게 굉장히 체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미국 음식이 얼마나 단 게 많습니까? 진짜 목이 칼칼해질 정도의 설탕을 넣은 케이크, 쿠키, 뭐 거기다 기름기도 많죠. 다 튀겨버리잖아요. 거기다 이제 제가 시차가 있다 보니까 한국 뉴스를 맞추기 위해서 새벽 근무를 했단 말이죠. 이 새벽에 막 혼자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잠을 깨려면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돼 하면서 아이스크림 2개 먹고 쿠키 하나 먹고 그리고 기사 쓰고 자고. 미국에서 몸무게는 125kg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체형이 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목이 그렇지 않아도 없었던 목이 정말 완전히 실종이 되고 정말 이 배 둘레가 한두 끝도 없이 늘어나고. 근데 똑같이 미국 특파원 생활하신 다른 기자분들은 그렇게까지 살 안 찌시던데. 목이 없네요, 이중턱에. 목이 없죠.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했을 때 체중은 거의 남들의 지금 2배가 넘었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럼 먹는 양이 2배가 넘냐? 그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좀 억울했었어요.
살이 찌는 원인이 많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몸이 망가지는 게 첫 번째예요. 제가 좀 약간 병이 걸렸나 싶었는데 11시 넘어서부터 참을 수 없게 막 식욕이 그러니까 주체를 못할 정도라서 그때부터 먹고 또 자니까 더 안 좋았던 것 같은. 이게 식탐이 아니라니까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아침 먹고 4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야 돼요. 그리고 점심 먹고 4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야 돼요. 그다음에 저녁 먹고 나서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배가 안 고파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잠을 잘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자꾸 중간에 깨서 먹어야 되잖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서카디안 리듬이 깨지면서 렙틴 호르몬이 밤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밤에 떨어져 있고 낮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돌려놔야죠. 해가 떠 있을 때 활동하고 해가 지면 자야 되는데 그 활동을 거꾸로 하니까 뇌와 몸의 생체 리듬이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 서카디안 리듬이 깨져 있는 몸이었던 거지. 얘네들이 한없이 또 못 쪄요. 그러니까 피하 지방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누구나 300kg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피하 지방의 기능 부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정 체중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피하 지방 조직이 물 먹은 스펀지처럼 그런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지방을 피하 지방이 비축을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 그럼 그 지방이 어디로 가죠? 그게 내장 지방, 간, 근육, 혈관 이런 데 가가지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훨씬 많아요. 사실은 지방간의 첫 번째가 과당이고 두 번째가 상대적인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거든. 과당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 간에서 바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요. 과당이 쓰이는 경우는 뭐냐 하면 포도당이 안 들어올 때, 그럴 때는 과당이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서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근데 우리가 포도당도 넘쳐나게 먹으면서 과당까지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과당은 무조건 간에서 지방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간이 지방간이 되잖아요. 모든 대사질환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살이 쪄서 지방간이 왔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간에 기름이 끼고 나서부터 체중도 늘고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망가진 결과란 말이에요. 우리 몸은 당이 들어오면 당을 우선적으로 쓰고 당이 떨어지면 지방을 끄집어 써요. 자, 식사하면 혈당이 오르겠죠? 그럼 인슐린이 분비되겠죠? 인슐린이 분비되면 지방 조직에서 지방이 나오는 대사를 인슐린이 막아요. 그러면 당을 우선적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당이 떨어지면 인슐린도 떨어지겠죠? 인슐린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막혀있던 지방 대사가 나와요. 빠르게 전환되는 몸이 건강한 몸이거든요. 이미 몸이 망가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게 되고 지방을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이 되면 당 떨어지면 못 견디고 뭘 먹어야 되고, 그럼 혈당이 또 쫙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 또 갑자기 배고파지고,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 거예요. 그러면 지방을 안 쓴다는 건 당연히 살도 안 빠진다는 뜻이겠네요. 찔 일만 나온 거죠. 끄집어 쓰질 못하니까. 이게 쉬지 않고 먹어서 살이 쪘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 그랬는데 제가 좀 간헐적 단식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매일 11시까지는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미친 듯이 먹는 거예요. 11시부터 다음날 점심까지 안 먹고, 굉장히 잘못된 방식의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살이 더 찌고. 간헐적 단식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굶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먹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간헐적 단식의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기초대사량을 안 떨어뜨려요. 매일매일 적게 먹으면 내 몸이 바로 적응 반응을 보이면서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는데, 배 터지게 먹다가 물론 좋은 음식으로 그러다가 확 굶고 그 다음에 잘 먹잖아요. 기초대사량이 안 떨어져요. 몸이 속아요. 간헐적 단식을 저 같은 경우 좀 16대 8로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16대 8을 하게 되면 먹는 8시간 동안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정도의 영양학적 지식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16대 8을 하더라도 3끼, 4끼를 챙겨 먹으면서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어줘야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6시간의 단식의 효과를 보려면 8시간 동안 배불리 잘 먹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14대 10을 매일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은 24시간 단식을 하고 있죠. 저는 애주가라 이제 술을 이제 자주 마시는데, 어저께 제가 10시까지 술을 마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낮 12시까지는 저는 아무것도 안 먹을 예정입니다. 이제 커피 드시는데 네, 커피 한 잔은
단식이라는 것이 칼로리를 내는 음식이 들어오면 단식이 깨지는 거예요. 커피 한두 잔 정도까지는 괜찮다. 제로 콜라 이게 칼로리 제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로 콜라 결국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지금 단식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공 감미료가 과연 내 몸에 건강을 가져다 줄까?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해야죠. 칼로리 개념보다는. 내가 다이어트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지점에 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 다이어트의 어떤 최상의 어떤 목표입니다. 먹는 대로 먹는데 이때 식을 한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굉장히 시너지가 좋았어요.